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우리가 세상의 테마만 잘 따라가도 정말 좋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금요일마다 준비한 시간입니다. 김동희의 지금 테마는 오늘도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테마가 좀 부재하다 보니 어떤 테마가 앞으로 좀 다가오게 될 것이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 오늘 준비해 주신 테마를 보니까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각막 이종 이식 연구 인체 적용 시대 오나? 제목을 보면 참 엄청나죠. 어려워요. 근데 엄청나고 어떻게 본다면 이 테마뿐만 아니라 증시, 우리 인류의 역사에 엄청난 좀 파급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좀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제가 갖고 나왔냐면 바로 따끈따끈한 소식이 며칠 전에 좀 있었어요. 근데 지난 27일이죠. 농촌진흥청과 건국대학교 병원이 이종관 각막 이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종관이라는 거는 하는 것은 다른 종이 사람과 동물, 그렇죠. 그 사람과 돼지, 그리고 돼지와 원숭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종관의 장기를 이제 이식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돼지의 각막을 원숭이에 이식을 했습니다. 근데 무려 1년 넘게 407일간 이 각막을 이식받은 원숭이의 눈이 정상적인 기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본다면 이제 우리 바이오의 역사라는 것이 이제 그 1977년도에 미국의 제넨텍이라는 기업이 인슐린, 즉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면서 바이오의 시대가 이제 탄생을 한 건데 그 동안에 이제 수없이 합성의약품 시대에서 바이오 의약품 시대로 진화가 되면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질병이 좀 치료가 되는 이런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지금 치료가 안 되는 유일한 분야가 이제 우리 장기가 이제 손상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파괴가 된다든지 신체 일부 흔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노인분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이제 관절이 이제 퇴행하면서 혹은 관절이 닳면서 관절염이 아직까지 불치병의 영역이죠. 뭐 최근에 뭐 티슈진과 같은 이러한 뭐 연골 재생 물질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많고 이제 완벽한 재생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이 실명이 된다든지 하면 이제 치료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새로운 장기나 새로운 각막을 이식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마지막 남은 미지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종간의 각막을 이식했는데 이제 그 면역 억제제 없이 안약만 가지고 1년 이상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최초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또 정상적인 그러한 사례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WHO 세계보건기구의 사례를 보니까 원숭이 8마리의 각막을 이식해서 5마리가 최소 6개월 이상 생존을 하고 이 중에 한 마리가 12개월 이상 간 이식을 12개월간 이식받은 각막이 정상 기능을 유지하면 임상실험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권고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종간 임상실험을 적용할 수 있는 충족이 이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지금 3마리가 임상시험 적용 기준을 통과했고요. 그리고 이게 농진청은 이 WHO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나머지 5마리에 대해서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에 이 각막 이식 계획을 완료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숭이는 사람과 면역 체계가 가장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동일한 결과가 좀 예상될 수가 있겠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이 정도의 기술이면 그 현재 사람에게 적용을 고려해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결과다라고 좀 평가를 내리고 있는 부분이 중요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권을 나가는 쾌거를 이루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에서 이종간 어떤 이식에 대한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그러면 우리가 증시에는 어떻게 접목시켜야 되느냐? 말씀하셨던 게 농촌진흥청과 건국대학교가 했다고 하셨죠? 제가 그 9시 농촌진흥청을 저희가 투자하기는 뭐 국채를 사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9시 뉴스에 굉장히 크게 다뤄졌었어요. 이 소식이. 그래서 제가 그걸 막 찾아봤죠. 이제 어떤 기업과 관련이 있는 건데 그 뉴스상에는 이 기업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이제 가장 그 수혜를 받는 섹터를 좀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제 어떤 쪽이 수혜를 받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종 이식용 돼지잖아요. 그게 이제 존재를 해야지
이제 원숭이한테 이식을 하든 아니면 사람한테 이식을 하든 임상 실험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네.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이종 이식용 돼지를 꾸준하게 좀 생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 진호라는 돼지가 탄생했고요. 네. 그리고 이 진호의 면역 거부 반응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추가한 미드미 그리고 2017년도에 이제 여기에 급성 혈관성 거부 반응을 조절하는 유전자를 추가한 사랑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이식용 돼지들이 좀 탄생을 했는데 이번에 실험에 사용된 돼지가 바로 2010년도에 탄생한 미드미입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 없이 아까 거부 반응 없이 지금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국립축산과학원, 이제 농진청 안에 국립축산과학원에서 2010년도에 이걸 개발했는데 이거를 생명공학 전문 기업인 옵티팜에 2016년 1월에 이 특허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옵티팜이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옵티팜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옵티팜은 그러면 상장사가 아니죠, 아직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죄송합니다. 그 전에 제가 사업 다각화를 지금 하고 있다는데 좀 이 기업이 지금 놀라운 성과들을 계속 보여준 것이 네. 이번 말고 2014년도에 이미 삼성 서울병원에 인공간 배양했을 돼지 간세포를 공급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도에 서울대와 지금 불치병이죠.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핫한 분은 바로 치매. 네네. 치매 치료용 형질 변경 돼지 생산에 좀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서 2020년 사이에 인간에게 임상 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가 이루지 못했던 이 장기 등 재생의학의 마지막 남은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좀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가 좀 볼 수가 있겠고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이제 증시 전반에 엄청난 좀 파급력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옵티팜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비상장 기업인데 중요한 것은 상장이 임박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 기업의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 인체 대체 장기를 활용하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기술성 평가를 통과해서 기술특례 상장 인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현재 며칠 전에 코스닥 상장 심사 예비 심사를 좀 청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상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옵티팜은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외 주식으로 투자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실 거고 네. 일단 그러면 옵티팜과 국내 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이 분명 존재하니까 들고 오셨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토픽 종목으로 좀 오늘 꼽아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네. 이 중요한 기업인 옵티팜의 지분을 약 절반 정도, 49%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지바이오 그룹입니다. 이지바이오. 네.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제 직접적으로 37%, 그리고 이지바이오 그룹이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금 옵티팜이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 주가를 보면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정도입니다. 크네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게 장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나 이제 이종장기라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에서 마지막 남은 섹터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지금 핫한 그런 분야고 마침 또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외에서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상장 시에는 한 6천억 이상 좀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예상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지바이오 기업이 지금 한 37%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1,500억 이상의 어떤 지분이 지금 오늘 가지고 있는 셈이 되죠.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좀 상당한 어떤 그 평가이익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제외하고라도 이지바이오라는 기업 자체는 지금 현저하게 좀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이지바이오의 전체 영업이익이 한 1,060억 정도 나왔는데요. 올해 1분기에만 341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 정도 영업이익이 좀 증가한 상태고 이 올해 정도라면 1,200까지도 네, 그렇죠. 올해 이게 예상 실적 대비해서 본다면 PR이 7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저평가된 종목이고 지금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지금 최근에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리포트를 보면은 자회사 효과에 대한 언급을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회사라고 한다면 이제 주요 자회사들이 이제 상장 계열사로 본다면 팜스토리, 이제 양돈 배합 사료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우리손 FNG, 양돈 사업을 하고 있는 양돈 및 육가공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마니커, 네네. 마니커 주가 요새 굉장히 핫했죠. 그렇죠. 그래서 CJ그룹에서 참여하면서 이제 그 마니커가 이지바이오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지바이오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정다운 오리 고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업체가 바로 오늘 핵심 업체이죠. 옵티팜. 네네. 옵티팜을 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자회사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지바이오 그룹을 보면 그동안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좀 상당히 체계적인 축산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지바이오는 사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양돈, 양계, 육가공에서 동물 진단 사업까지, 뭐 동물과 네. 관련된 사업, 축산업에 관련된 사업의 수직 계열화를 완벽하게 이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렸지만 이 옵티팜 효과 뭐 상당히 좀 이제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지난번에 아주 중요한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에서 어떤 그 관련주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들이 이제 뉴스가 전혀 뉴스 플레이는 안 나왔기 없었어요? 때문에 네. 이거는 아주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MTN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거의 처음으로 공개되는 처음으로 여러분들 네.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저하게 이 옵티팜 효과를 제외하고라도 이지바이오 그룹은 이제 저평가된 상태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질병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부분들 네네. 그리고 경기에 관계없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헬스케어 바이오 쪽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마지막 남은 섹터의 핵심 종목이다라는 부분이 좀 대단히 좀 중요하겠고요. 이러한 것을 예상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도 지분을 엄청나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멘텀에 좀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 기업의 펀더멘털을 잊기 십상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지바이오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회사들이 일을 잘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한 가지의 자회사가 이제 하반기 상장할 것이라는 모멘텀도 기대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주가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 목표 주가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옵티팜에 대한 효과를 좀 제외하고라도 한 네. 15,000원 정도까지는 가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돼서 목표가는 네. 15,000원, 손절가는 7,300원 선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시간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김동희 대표 또 내일이죠. 내일 네. 무료 강연을 또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지난번에 이제 강연회 때 너무 어땠어요? 많은 분들이 오시고 네. 자리가 없을 정도 교재를 다 못 놔드렸어요. 너무 많이 오셔서 그래서 이번엔 이제 복사 좀 많이 하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내일 또 이제 뭐 진행을 하는데요. 금융투자협회 3층 볼스홀에서 선착순 200분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좀 군계 일학으로 빛날 수 있는 종목군들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같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장소에서 열리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글로벌 인베스트 김동희 대표와 함께 앞으로 가장 유망할 것 같은 테마는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